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543페이지 양가르건의 등기 실질적 유효권 보겠습니다. 사마열알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등기가 유효하려면 절차가 적법한 것 외에 물권행위 내용에 있어서 일치가 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 유효권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서 실질적 유효권의 구비 여부가 문제된 경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그리고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하여 물권행위도 무효로 된 때에는 등기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이고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등기가 실질적 유효권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물권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권행위의 존재 및 유효는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으로 다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의 의미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1차적 요건인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반가로 1번에 물권행위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완전히 유효하려면 물권행위가 그 내용에 있어서 합치하여야 한다. 만약 양자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된 대로는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의 내용상의 불일치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양가로 가의 질적 불일치, 합의된 물권과 다른 종류의 등기가 권리가 등기되거나 다른 객체에 대하여 등기된 경우, 그리고 등기 명의이 다르게 된 경우 등이 질적 불일치이다. 예컨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A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면 B의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넓게 보면 뒤에 설명하는 중간생략 등기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도 질적 불일치에 해당하나 그것들은 그 밖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따로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질적 불일치의 경우에 관해 학설은 언제나 무효라는 견해,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근저당권자의 합의가 있었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는데 지상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들 544페이지 저당권이나 지상권의 순서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견해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문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모두 무효라는 일설과 같다. 사견, 위의 각 경우의 등기는 그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없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고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갑고 을고의 경정등기는 표지구의 경정등기보다 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 등기로 경정하는 것과 같이 등기 내지 권리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설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객지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에 비하여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은 제3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체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양가로 나의 양적 불일치. 물권 행위상의 양과 등기된 양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등기된 양이 물권 행위상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 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생기고 등기된 양이 물권 행위상의 양보다 작은 경우 137조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경우와 이번에 첫 번째 경우는 일사와 같으나 둘째 경우에서 등기된 범위에 더 유효하다는 견해가 나눠져 있다. 이설은 137조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어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첫째의 경우는 학설 같은데 덜취하고 있으며 둘째의 경우에는 판례는 없다. 사견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둘째의 경우는 등기된 양이 적다고 하여 물권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등기의 13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된 범위에서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권행위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가 가능하면 그에 의하여 하고 경정등기가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로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방가로 이번에 중간생략 등기의 문제. 물권 변동 과정의 누락. 양가로와의 의의.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 물권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여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 변동의 과정이 등기부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 취득자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로 중간생략 등기가 완전히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가이다. 그런데 문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과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고 인정되면 중간생략 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에 위반하더라도 벌칙의 제재는 별도로 하고 사업상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설 판례도 같으나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다.
양가로나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생략등기의 금지 규정이 단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여부는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학설은 크게 무효설, 조건부 유효설, 무조건 유효설, 세 수로 나눠지고 중간생략등기가 언제나 유효하다는 무조건 유효설에는 절대적 물권적 기대권설, 독일민법 원론설, 기타가 있다. 학설이 좀 많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설은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이해하면서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는 성립요건주의 하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이행청구권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조건부 유효설은 제3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중간생략등기는 양도인, 양수인, 중간자의 제3자의 합의에 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경로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는 제3자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546페이지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로마자 3번의 물권적 기대권설은 갑을 사이에 물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로 말미암아 을은 물권 기대권을 취득하고 을이 병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민법 원론설은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독일민법 제185조 1항을 원용하여 비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일 때에는 유효하다고 해야 하는데 갑을, 을병 사이에 부동산의 전전 매매가 있었다면 갑을 사이의 물권행위는 비권리자인 을이 갑의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는 데에 동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새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을병 사이의 채권행위와 그에 포함된 물권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있으므로 소유권은 유효하게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갑병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병은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고 한다. 양가로비의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는 제3자의 합의에 있을 때 유효함은 물론이나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에는 제3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중간자들의 동의 외에 최초의자와 최종의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최후의 양수인이 중간 취득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중간 취득자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하여 동의한 후에도 계속하여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된 경우에 최후의 양주인은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르교육에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도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중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수인과 최종 양도인 사이에도 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음에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47페이지 양가로 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원고가 A에게 매도하고 이어 A가 피고에게 순차 매도하였다면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최초의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피고가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그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에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씨의 사견. 만약 우리 법에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게 새길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만을 고려하여 등기 청구권까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례처럼 이미 행하여진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되 등기 청구권은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유효성에 설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등기의 공통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인지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양갑사의 유사한 경우, 중간 생략 등기와 유사한 경우들이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고서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 역시 단속 규정이므로 그것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 다 548페이지. 생각건대 위의 두 경우의 등기는 187도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 그것들은 넓은 의미의 중간생략 등기이므로 중간생략 등기를 유효하다고 하는 이상 이들도 유효하다고 해야 한다. 학설과 판례도 같다.
양가로 3번에 등기 원인의 불일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 원인은 원행위 또는 그것이 무효, 취소, 해지 등이다. 등기에 있어서 이러한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대신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하여 물건이 복귀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전 등기의 말소 대신 새로운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등기 원인의 허위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단속 규정이어서 그 때문에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의 등기에 관하여 학설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다툼이 없으며 따라서 판례는 위의 둘째의 경우에 관하여 이전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양가로 기억,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제도가 물권 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표상하려고 하는 취지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에 맞지 않게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 원인을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에 협력하는 의무로 진다할 것인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등기부상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행하는 방법으로 의하거나 간에 그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등기를 잃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가로 이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디귿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하여 허용하는 것인데,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허용되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 등기, 후자는 말소 등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모는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물권 변동의 원인의 모습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하여한다. 사본의 무효 등기의 유용. 어떠한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때 그
그 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실제적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등기의 새로운 권리관계의 공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모의 등기의 유용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주로 저당권 등기의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일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도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형은 그 등기에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하여 학설과 같다. 생각건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한 유용을 인정하여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통설 판례가 타당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효등기의 유용이 가능한지의 요건을 보기로 한다. 첫째로 무효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겨야 한다. 둘째로 유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재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이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유용하기로 한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유효했다가 무효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이든 권리당권 설정 등기이든 가등기이든 상관없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 550페이지 다른 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의 가등기의 유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사항란의 등기 외에 표제부의 등기도 유용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자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에 등기에 가름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권리당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권리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이를 경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한편 유용의 효과는 유용의 합의에 생길 때에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판례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의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방가로본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의 시간적 불합치에 생기는 문제. 양가로 가. 물권행위와 등기의 선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보통은 물권행위가 있은 후에 등기가 행하여지나
등기를 먼저 하유로 무방하다. 그때에는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이겠으나 후에 그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행하여짐을 유효하게 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양가로나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로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등기 신청은 그것이 공법행위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사법상의 권리 변동이 있으므로 거기에 제10조 이하의 규정을 주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가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등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지속되기를 하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본래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등기하여 물권행위와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은 이때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이다. 그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자에게로 이전 등기를 551페이지 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상속에 의한 등기, 상속 아닌 등기 원인이 있을 때 피상속인에게 가름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구별하여야 한다. 이 마지막 경우는 일종의 중과생략 등기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양가로라.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의 권리 귀속의 변경이 생긴 경우, 예컨대 토지 소유자 A가 B와 I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한 후에 등기가 있기 전에 A가 그 토지를 C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B와 C 사이의 지상권 설정의 합의에 중 물권행위가 따로 행하여져야 한다. 처분자는 등기할 때까지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가로마. 물권행위 후에 처분이 금지된 경우,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이 있었으나 그 후에 파산하거나 목적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가 되었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 길게 봤는데요. 그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서 밑줄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